엄마, 엄마 맞죠? 명품 드레스를 입은 박연우가 엄마 손을 뿌리치며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이의 시선 끝에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연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최지연이 황급히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기 우리 엄마 있어요. 엄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반찬 가게 앞치마를 두른 김순자가 멈춰 섰어요. 고개를 돌린 순자의 눈이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연우야, 저분은 그냥 할머니야. 엄마는 나야. 알았지? 지연이 아이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저 할머니가 맞아요. 엄마, 냄새 나요. 반찬 냄새. 연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손수레를 놓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아이를 안아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착각한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저 멀리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연이 연우를 안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멀어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물 사연입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응원과 기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어요. 백미러로 뒷좌석의 연우를 힐끗 봤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연우야,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알아?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요. 왜 저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요? 할머니가 나 키워줬잖아요. 연우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지연은 서울 변두리 반찬가게 딸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엄마 일을 도와야 했어요. 학교에 가면 반찬 냄새가 옷에 배어 있어서 아이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야, 김치 냄새 진짜 지독하다. 너희 엄마 반찬 가게 하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거기 반찬 불결하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지연은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장학금으로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지연은 자신의 집을 한 번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따뜻한 미소, 무엇보다 지연을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집안을 알게 됐을 때 지연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태준의 아버지는 대기업 총수였습니다.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인사시켜 줄게. 우리 결혼하자.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반찬가게 딸이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 그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로요. 약혼 자리에서 태준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근데 엄마는 결혼식에 오면 안 돼.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 딸 행복하면 됐다.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결혼식 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호텔 밖길 건너편에 서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골프를 배웠고 외국어를 공부했고 시댁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연우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년 후 지연에게 해외 연수 기회가 왔어요. 태준의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키우기 위한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지연은 고민했어요.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부탁이 있어. 3개월 동안 순자는 연우를 키웠습니다. 낡은 반찬 가게 2층 작은 방에서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다가도 아이가 울면 달려갔어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연우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 반찬 냄새, 좁지만 포근했던 그 방을요. 지연이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순자는 아이를 돌려줬습니다. 잘 키워라.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지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4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순자를 완전히 지운 채 살아왔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준도 시댁 식구들도 연우조차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거리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지연은 집에 도착해서도 불안했습니다. 연우가 또 할머니 얘기를 하면 어떡하죠? 태준이 알게 되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연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해줄까? 지연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반찬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수레 안의 반찬들은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오늘 번 돈은 겨우 2만 원이었습니다. 작은 방 벽에는 연우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돌잔치 때 몰래 찍어온 사진, 지나가다 우연히 본 아이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가, 할미가 보고 싶다. 순자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딸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딸이 그토록 원하던 삶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왜일까요? 연우는 왜 자꾸 할머니를 찾는 걸까요? 그리고 지연은 정말 이대로 계속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한서그룹 본사 38층 회의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고급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일성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앉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다음 달 창립 50주년 행사 준비는 어떻습니까?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주요 인사 300명을 초대했습니다. 가족 동반 행사로 진행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때 지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샤넬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었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지연은 이미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지연 이사, 홍보 전략은 준비됐습니까? 회장이 물었어요. 네, 회장님. 주요 언론사와 인터뷰 일정을 잡았습니다. 가문의 역사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성했어요. 지연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문은 3대째 깨끗한 혈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죠. 회장의 말에 지연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깨끗한 혈통.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연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연우가 그려준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게 그려진 할머니 그림이었습니다. 지연이 그림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가 저택, 500평이 넘는 저택에는 정원과 분수대가 있었어요. 거실 샹들리에는 수천만 원짜리 크리스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지연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가족 초대에 나란대요. 할머니도 오래?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안 계신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반찬 가게 할머니요. 선생님이 외할머니도 와도 된대요. 연우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꼭 안았어요. 연우야, 그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다시는 그런 말하면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나 사랑한대요. 나 기억해요. 아이의 말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연우가 무슨 할머니 얘기를 하니? 지연아,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에서 본 분을 착각한 것 같아요. 지연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이 교육 제대로 시켜야지. 우리 가문에서 이상한 소문 나면 곤란해. 시어머니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 반찬 가게.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반찬을 만들어야 했어요. 김치를 썰고 멸치를 볶고 콩나물을 무쳤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작년에 삐끗한 허리가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가게 문을 닫으면 그날 먹을 돈이 없었으니까요. 아침 6시 손수레에 반찬을 가득 실었습니다. 무게가 20kg은 좋게 됐어요. 순자는 손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치 신선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새벽에 막 담갔어요. 맛있어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은 35,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얼마 없었어요. 월세 45만 원,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나면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로 돌아온 순자는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연우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가야, 할미는 내가 보고 싶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에는 지연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금지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린 지연이 반찬 가게에서 뛰어노는 꿈이었어요. 엄마, 나 배고파. 라고 웃으며 말하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순자는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꿈속에서 울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집. 태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던 태준이 지연에게 물었어요. 여보, 연우가 자꾸 할머니 얘기를 하던데 무슨 일 있어?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이가 길에서 본 할머니를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왜 자꾸 반찬 가게 할머니라고 하지? 특정해서 말하잖아.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한 태준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 반찬 가게 좀 알아봐줘. 네, 반찬 가게요? 응, 그냥 궁금해서. 태준도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오후가 되자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근처에 반찬 가게는 세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 중이라고 하네요. 김순자 씨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태준이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김순자, 58세, 독신, 딸이 하나 있었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주변 증언이 적혀 있었어요. 딸이 있다가 연락이 끊겼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가 저택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장, 시어머니, 태준, 지연 그리고 연우가 함께였어요. 연우가 김치찌개를 먹다가 말했습니다. 이 김치 할머니가 담근 김치 맛이랑 비슷해요.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연우야, 무슨 할머니? 반찬 가게 할머니요. 나 작을 때 할머니가 김치 많이 해줬어요. 순진한 아이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우야, 그만. 지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착각한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본 할머니 선생님인 것 같아요. 지연이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태준이 지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5살 아이의 순수한 기억 때문에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순자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무시해야 할까요? 순자는 그날 밤도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녀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가야, 할미를 기억해 주니?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김치를 썰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연우의 기억은 계속 선명해질까요? 아니면 지연이 원하는 대로 잊혀질까요? 그리고 태주는 무엇을 알아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우의 유치원에서 숙제가 나왔어요. 가족사진 그리기였습니다. 엄마, 나 그림 다 그렸어요. 연우가 환하게 웃으며 도화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그림을 받아봤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연우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화지 한쪽 구석에 작은 그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였습니다. 그 옆에는 빨간 크레파스로 반찬 가게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었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우야, 이건 누구야? 할머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분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다시 그려야 돼. 지연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왜요?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나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가족이래요. 연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림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내일 다시 그리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연우가 오늘 미술 시간에 또 할머니 그림을 그렸어요. 반찬 가게 할머니라고 하던데 혹시 댁에 무슨 일이라도? 지연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가 길에서 본 분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지연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연우 가방에서 이상한 그림을 봤어. 시어머니 손에는 연우가 그린 가족 그림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지? 반찬 가게 할머니?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길에서 본 할머니를 그린 것 같아요.
길에서 본 사람을 가족이라고 그린다고? 이상하지 않아? 아이가 왜 자꾸 특정 할머니 얘기만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연이 재빨리 그림을 받아 챙겼어요. 지연아, 우리 가문에 이상한 소문 나면 안 돼. 알지? 시어머니의 말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서재로 지연을 불렀습니다. 여보, 앉아봐. 태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연우일로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대체 무슨 일이야? 반찬가게 할머니가 누구야?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일주일 넘게 같은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반찬가게까지 말하면서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틀 후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을 몰고 서울 변두리로 향했어요. 30년 만에 가는 곳이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골목길이었어요. 반찬가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순자가 가게 앞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연의 차를 보고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모습이 초라한 반찬가게와 대조됐어요.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연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아가를 봤을 뿐이야. 그게 문제예요. 연우가 자꾸 어머니 얘기를 해요. 가족이라고 그림까지 그렸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가 날 기억하는구나. 할미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기억하면 안 돼요. 어머니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렸어요. 딸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가난만 물려줘서 미안해. 그래도 뭐요? 어머니가 뭘 해줬어요? 반찬 냄새 나는 옷 입고 학교 가서 놀림받게 만든 것밖에 더 있어요? 지연의 말이 독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연우 앞에도, 제 남편 앞에도. 어머니는 이미 죽었어요.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떠나려는데 백미러에 순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차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화장을 고쳐야 했습니다. 태준이 알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우 사진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가야,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너 때문에 내 엄마를 힘들게 하는구나.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과 손녀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요.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끊을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딸과 2년 동안 키운 손녀를요. 그날 밤 순자는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연우 사진들을 모두 상자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닫으면서 순자는 알았어요. 사진을 치워도 마음속 기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한편 태주는 그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김순자, 반찬가게, 딸과 연락이 끊겼다. 딸 이름이 뭐라고 했지? 태준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최지연이라고 하던데요. 비서의 말에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지연. 아내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요. 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 자는 아내를 봤어요. 지연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비밀은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연우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우야, 연우야. 지연이 아이를 흔들었어요. 연우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태준이 달려왔습니다. 연우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병원 가야 돼. 지금 당장. 차에 연우를 안고 탔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신음했어요. 엄마, 할미. 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연우야, 정신 차려. 엄마 여기 있어. 지연이 아이를 꼭 안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분 만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연우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지연과 태주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아이 상태가 어떤가요?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급성 폐혈증입니다.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혈액형이 RH-AB형입니다. 굉장히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지금 혈액은행에 재고가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연과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수혈이 가능합니다. 두 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 O형입니다. 태준이 대답했어요. 전 O형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직계 가족 중에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조부모님이나? 의사의 질문에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순자의 혈액형이 RH-AB형이었어요.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의사가 재촉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순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연우가 위급해요. 수혈이 필요한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내가 지금 간다.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연은 주저앉았어요. 태준이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어머니라고 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30분 후 순자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모습이었어요. 낡은 옷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 앞에 섰어요. 지연아. 순자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태준이 순자를 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혈액형 확인 가능한 분이십니까? 네, 저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빨리 검사실로 오시죠. 순자가 의사를 따라갔어요. 태준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저분이 대체 누구야? 태준이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같은 혈액형입니다. 수혈 진행하겠습니다. 순자가 수혈실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피가 연우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우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혈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지연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가 수혈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는 괜찮아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안정됐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순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연이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지연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 안긴 거예요. 순자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힘들었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길래 지연이 저렇게 우는 걸까요? 1시간 후 연우가 깨어났습니다. 지연과 태준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연우야, 엄마 여기 있어. 지연이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연우가 문 쪽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순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기, 할머니. 연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연우를 보자 눈물이 흘렀어요. 아가야, 할미가 왔다. 연우가 순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아니야. 엄마의 엄마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 순자를 봤어요. 그리고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아, 설명 좀 해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지연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게 거짓말이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딸이 미안해서 그랬어요. 제가 가난해서 딸한테 짐이 될까봐.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복도에 선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연우가 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프지? 안 아파. 우리 아가가 괜찮으니까 할미는 안 아파.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봤어요. 복도에 선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말이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태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서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가 저택. 태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시간 후 한서그룹 회장실. 한일성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지연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장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태준의 말에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숨겼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여자가 감히 우리 가문을 속였단 말이냐?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당장 가족회의를 소집해. 오후 3시 한서가 저택 대형 거실. 회장, 시어머니, 태준의 형제들, 그리고 주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앉아.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지연이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지연. 회장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까지 부르는 건 처음이었어요. 네, 회장님. 그동안 우리 가문을 속였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대답해.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문에 들어오기 위해 출신을 속이고 부모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저는 입 닥쳐.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서가는 3대째 깨끗한 혈통을 유지해 왔어. 가문의 순수성이 우리의 자랑이었지. 그런데 반찬가게 집안 사람이 우리 며느리였다고?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지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야.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태준,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결혼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회장이 태준을 제지했습니다. 그때 한 친척이 말했어요. 이혼해야죠.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우리 가문의 수치예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장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해요. 연우는 어쩌고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키우면 돼요. 한서가의 피가 흐르는 아이잖아요. 친척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연우는 안 돼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어쩌겠다고? 넌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연우만은 늦었어. 변호사에게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했어. 회장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연우는 아직 입원 중이었습니다. 순자가 병실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미가 죽 만들어 왔어. 먹을래? 순자가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호박죽이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연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가 죽을 떠서 아이에게 먹였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먹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바쁜가 보다.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2명의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씨십니까? 네, 그런데요. 나가셔야겠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순자가 놀랐어요. 네, 왜요? 한서가에서 연락 왔습니다. 더 이상 병실 출입을 금지한다고요. 하지만 아가가 지금 나가시죠. 경비원이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연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가야, 괜찮아. 할미 곧 올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에게 이끌려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순자는 되돌아봤습니다. 병실 안에서 연우가 울고 있었어요. 제발, 아가만 보게 해주세요. 순자가 애원했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가세요. 순자는 병원을 나와야 했어요.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순자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한서가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이 서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 좀 불러주세요. 순자가 경비실에 말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최지연. 제 딸이에요. 예약 없으시면 출입 불가입니다. 경비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발이요. 딸 좀 만나게 해주세요. 순자가 철문을 붙잡았어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세요. 경비원이 순자를 밀어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렸어요. 철문 밖에 서서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휘황찬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 안에 딸이 있었습니다. 손녀도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순자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1시간을 그렇게 서 있다가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걸었어요. 반찬 가게로 돌아온 순자는 방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딸을 망쳤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서가 저택, 태준의 서재. 태준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앉아.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연이 앉았어요. 태준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서명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연이 애원했습니다. 용서? 넌 나한테 뭘 해줬는데 용서를 바라.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너를 믿었어. 내가 외롭게 자랐다고 했을 때 난 너를 안아주고 싶었어. 힘든 과거가 있다고 해서 더 사랑해주고 싶었어.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죽었다고?
그것도 내 딸을 키워준 분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난 널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런데 넌 나한테 거짓말만 했어. 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뭘 몰라. 내가 힘들었다고. 그래서 거짓말해도 된다고.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난 당신 집안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반찬가게 딸은 한서가 며느리가 될 수 없었다고요. 지연도 소리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럼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야. 태준의 말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넌 나를 믿지 않았어. 우리 사랑을 믿지 않았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 울었습니다. 이제 늦었어. 서명해.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제발. 연우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넌 떠나. 태준이 문을 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딸도 삶도 모두 잃었어요. 그날 밤 연우는 병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이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지연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경비원이 막아섰으니까요. 순자는 반찬가게에서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다른 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너진 관계는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는 걸까요? 이튿날 새벽 5시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환자가 없어요. 병실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연우가 사라졌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연우야, 연우야.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병실 문만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CCTV 확인해 주세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10분 후 보안실에서 영상을 확인했어요. 새벽 4시 연우가 병원복을 입은 채 병원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혼자 어디로 간 거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반찬가게.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뭐? 태준이 물었습니다. 연우가 어머니한테 간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자. 태준이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30분 후 서울 변두리 반찬가게. 가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2층 작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태준이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연우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자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가가 여기 왔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우가 어디 있어요? 지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2층에서 자고 있어요. 새벽에 혼자 왔더라고요.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과 지연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6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위에 연우가 순자의 품에 안겨 자고 있었어요. 엄마. 연우가 자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그 모습을 봤어요. 초라한 방, 낡은 이불 하지만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품에서요. 순자가 연우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아가가 새벽에 혼자 왔어요. 무서웠을 텐데 할미한테 온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기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혼자서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가가 할미 보고 싶다고, 엄마도 보고 싶다고 울었어요. 순자가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태준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연우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길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아가를 볼 수 없으니까 사진이라도 보려고.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방 한쪽에는 낡은 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죽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아가가 배고프다고 해서 새벽에 죽을 쓸었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 할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손녀를 위해 죽을 쓸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찾아온 아이를 위해서요. 아가가 할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우니까 속상하다고. 할미가 없어서 엄마가 운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연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준이 지연을 봤어요. 그리고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은 모습에서 진짜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태준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본 한서가 저택의 화려함,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값비싼 가구들이요. 하지만 그곳에서 연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이곳은 초라했습니다. 6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연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태준의 말에 순자가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딸한테 짐이 돼서. 아니에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장모님은 가족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게 뭡니까? 태준이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가짜 신분입니까? 진짜 가족입니까?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당신은 화려한 저택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태준의 말이 지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출신이 어땠든 부모님이 누구시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당신을 사랑했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지연이 바닥을 짚고 순자에게 기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지연이 순자의 무릎을 붙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연이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가 반찬 냄새 난다고 창피해했어요. 엄마 옷이 남루하다고 부끄러워했어요. 엄마가 가난하다는 게 싫었어요.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나쁜 딸이에요.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엄마를 지웠어요. 순자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가난만 물려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 나 키웠어요. 엄마는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돈 아꼈어요. 나 대학 보내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응어리가 터져 나왔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연우가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이가 눈을 비볐어요. 연우야. 지연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아요. 여기 좋아요. 연우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태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접니다. 무슨 일이냐? 이혼은 안 하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연이와 헤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 가족이 뭡니까? 피가 섞였다고 가족인가요? 같이 밥 먹었다고 가족인가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이. 저는 지연이를 사랑해요. 연우를 사랑해요. 그리고 장모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가 태준을 봤어요. 사위,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태준이 처음으로 순자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진작 어머니를 모셔야 했는데.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사시죠. 우리 집에서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딸이 힘들어져요. 어머니, 제발. 지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 나 이제 엄마 안 부끄러워해요. 자랑스러워요. 지연의 말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 정말이에요. 지연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연우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우리 다 같이 살아요.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아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작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가 저택. 태준이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순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장모님이십니다. 회장이 순자를 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였어요. 감히 여기에. 아버지. 태준이 회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하셨나요?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그야? 그렇지.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태준의 질문에 회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요. 태준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쳐서. 아니에요, 어머니. 지연이 순자를 일으켰습니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지연이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에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숨길수록 더 아픈 법입니다. 회장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나도 옛날에 가난했어. 그걸 숨기며 살았지.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오. 회장이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회장이 순자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죠. 따뜻한 차가 준비됐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순자를 봤습니다. 어머님, 연우를 키워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3개월 동안 고마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우리 손녀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회장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 씨, 미안하오. 내가 너무 가혹했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요. 우리가 당신한테 두려움을 준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문, 혈통, 그런 걸 너무 강조했소.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인데 말이오.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내 아버지도 가난했소.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지. 하지만 나는 그걸 감추며 살았소. 부끄러워서요. 회장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오. 과거를 숨기며 사는 게요. 회장이 지연을 봤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소.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회장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함께 사시죠. 네, 저는 아니면 별채라도 마련하겠습니다. 손녀 옆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회장의 말에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우가 달려와 순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아이의 환한 웃음에 모두가 미소 지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가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도 함께였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고급 음식들이 가득한 식탁이었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태준이 순자에게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가 작게 대답했어요. 연우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우리 아가 많이 먹어라.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가 이 집에 앉아 있는 모습이 꿈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겼던 사람이 이제 당당하게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안 하셔도 돼요. 지연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순자가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하죠. 시어머니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순자가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이를 잘 키우셨어요. 똑똑하고 강인한 아이로요. 고맙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말없이 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서가의 마련된 방에 누웠습니다. 폭신한 침대, 깨끗한 이불이었어요. 이게 꿈인가?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연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자요. 아가야, 엄마 방에서 자야지. 싫어요. 할머니랑 자고 싶어요. 연우가 침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연이 문가에 섰어요. 어머니, 연우가 할머니랑 자고 싶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같이 주무세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가 연우를 안았어요. 아이는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한다, 아가야. 순자가 아이를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태준이 뒤에서 지연을 안았어요. 당신 후회 안 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뭐요? 나랑 결혼한 거요.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 당신이 있어서 좋은데요. 장모님도 계시고 연우도 있고. 태준이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지연이 태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반찬 가게에 순자는 가게를 정리하러 왔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였어요. 이제 그만둬야지. 순자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지연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엄마의 반찬 가게예요. 엄마의 인생이에요. 계속하세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주말마다 도우러 올게요. 정말? 네. 이제 나도 엄마 반찬 만드는 법 배울래요.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주고받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가 저택. 회장이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문에 새로운 어른이 오셨습니다. 최지연 이사의 어머님이십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일을 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지연 이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나? 뭔가 사연이 있나 봐. 하지만 아무도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직접 인정했으니까요. 지연은 이제 당당했습니다. 어머니를 숨기지 않았어요. 임원회의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사님, 주말에 뭐 하세요? 어머니 반찬 가게 도우러 가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효녀라고 칭찬했습니다. 한 달 후, 연우의 유치원 가족 초대의 날. 지연, 태준, 그리고 순자가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도 왔어요. 연우가 환하게 웃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물었어요. 연우야, 저분이 할머니야? 응, 우리 할머니. 반찬도 잘 만들어. 연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손녀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가 저택 거실.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 시어머니, 태준, 지연, 연우, 그리고 순자까지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화려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우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죽 만들어줘요? 그래, 아가야. 할미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좋아. 연우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는 축복이 됐습니다. 부끄러워했던 과거가 이제는 자랑이 됐어요. 진짜 가족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 반찬 가게. 낡았던 간판이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순잔의 정성 반찬이라는 깔끔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안도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어요. 새 냉장고, 깨끗한 진열대, 밝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옆에서 지연이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네. 우리 딸 손재주 좋아.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이면 지연이 반찬 가게로 왔어요. 명품 옷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딸도 같이 일하시네. 보기 좋아요. 네, 엄마 반찬 만드는 법 배우고 있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님이 반찬을 사며 말했어요. 여기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지연의 어린 시절 사진, 연우의 사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지연이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순자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지금이 더 행복해요. 엄마랑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요. 지연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그룹 본사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이 발표했어요. 최지연 이사를 상무로 승진시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상무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성실하고 능력 있는 임원입니다. 앞으로도 회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의 말에 지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순자의 글씨였습니다. 지연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딸에게 엄마는 글을 잘 못 써서 이렇게밖에 못 쓴다. 미안해. 너를 낳았을 때 엄마는 너한테 미안했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좋은 옷도 못 사주고 좋은 음식도 못 먹여서 하지만 너는 너무 똑똑하고 열심히 해줘서 엄마는 자랑스러웠어. 내가 대학 갈 때 엄마는 너무 기뻤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어서 결혼식 날 멀리서 너를 봤어. 웨딩드레스 입은 너를 너무 예쁘더라. 엄마는 울었어. 행복해서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어.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엄마는 너무 행복해.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내가 엄마를 사랑해줘서, 엄마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딸이 행복하고, 손녀가 건강하고, 사위가 착해서, 고마워, 우리 딸.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사랑한다. 엄마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나야말로 고마워요.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가 저택,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연우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뭐라고? 내가 쓴 장문이 학교에서 제일 좋대요. 연우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태준이 장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 할머니는 반찬 가게를 해요. 할머니 손은 거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만든 반찬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요. 나를 위해 죽을 만들어요.
할머니는 나를 많이 사랑해요. 엄마가 할머니를 숨겼을 때 할머니는 울었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했대요. 그게 진짜 사랑이래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착하고 따뜻해요. 나는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태준이 장문을 다 읽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연우야, 할머니한테 이거 보여드렸어? 아니요. 할머니 놀라게 하려고 비밀로 했어요. 연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장문을 받아봤어요. 글자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고마워. 순자가 연우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한다. 우리 아가.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참 보기 좋구만.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로 모였습니다. 회장이 순자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어머님, 이거 받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순자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땅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어머님 반찬 가게가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사서 어머님 명의로 해뒀습니다. 회장의 말에 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이런 건 어머님이 평생 일하신 곳입니다. 이제 월세 걱정 없이 하십시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서그룹에서 순잔의 정성 반찬 브랜드를 만들 겁니다. 어머님 레시피로요. 네. 저희 직원 식당에 반찬을 납품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에 가맹점을 열 겁니다. 회장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회장님, 정말이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렇소. 어머님의 정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맛봐야죠.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태준도 함께 안았어요. 엄마, 축하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연우가 뛰어와 모두를 안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대단해. 온 가족이 안고 웃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순잔의 정성 반찬 1호 가맹점 오픈식.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사도 왔습니다. 김순자 대표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였어요. 딸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반찬 만들고 손수레 끌고 다니며 팔았죠. 순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딸이 저를 부끄러워할 때 저는 슬펐어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제가 가난해서 딸한테 짐이 됐으니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해줘요. 손녀도 할머니가 좋다고 해요. 이게 제일 행복해요. 순자가 지연을 봤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순자의 말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받아준 한서가 식구분들한테 감사드려요. 특히 사위, 고마워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픈식이 끝나고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김치찌개 하나요. 순자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도왔어요. 엄마, 물 좀 더 넣을까요? 그래, 조금만. 모녀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손님이 김치찌개를 먹고 말했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고맙습니다.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가 저택 정원.
순자와 지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응? 나 엄마한테 미안해. 왜? 엄마를 숨겼잖아. 엄마를 부끄러워했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이해해.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살아남으려고 그랬던 거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엄마는 그게 속상했지만 이해했어. 엄마.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는 이제 당당해. 엄마를 숨기지 않아. 그게 제일 기뻐.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별을 보며 나란히요. 연우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뭐해요? 별 보고 있어. 저도 같이 볼래요. 연우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밤하늘을 봤어요. 3대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회장과 시어머니도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보기 좋네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게 진짜 가족이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옛날에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소. 가난했다고. 하지만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그게 제일 후회되더군요. 회장의 말에 시어머니가 놀랐어요. 당신이? 그래요. 아버지한테 죄송하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연이를 용서한 거요. 나도 똑같이 했으니까. 두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순잔의 정성 반찬은 전국에 30개 가맹점을 냈습니다. 매출이 100억 원을 넘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손수레를 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본점 주방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직접 안 하셔도 돼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맛이 나. 순자가 웃었습니다. 지연은 한서그룹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회사 일과 반찬 가게 일을 함께 했습니다. 엄마 반찬 사업도 내일이야. 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학교에서 발표 시간에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반찬 회사 사장님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태주는 한서그룹 부회장이 됐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지만 주말이면 반찬 가게에 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배달 갈게요. 고마워, 사위.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서가는 더 이상 혈통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요.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지연아, 이거 넣어줄게. 뭐예요? 엄마가 30년 동안 쓴 일기야. 너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있어. 지연이 일기를 받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대학 합격했다. 너무 기쁘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늘 지연이 결혼식이었다. 멀리서 봤다. 너무 예뻤다. 행복해라, 우리 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지연이가 엄마라고 불렀다. 30년 만에. 너무 행복하다.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지연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평생 날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줘서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숨기고 있는 가족이 있나요? 부끄러워하는 과거가 있나요?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혈통이 아닙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당신을 만들었어요. 당신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늦기 전에요. 그들이 당신 곁에 있을 때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